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카페 공중개사 땅사고TV의 임동성입니다. 오늘 2019년 11월 15일자 금요일이네요. 한국경제신문하고 매일경제신문인데 매일경제신문부터 한번 봐봐 드리겠습니다. 11월 6일자 부동산 대책 부산 과천 집값만 자극, 이렇게 제목이 잡혀져 있네요. 상한제 일주일 풍선효과가 확산됐고요. 둔촌 주공 재건축 신고가는 계속 경신하고 있고 매물이 쏙 들어가 버렸고 호가가 급등하고 있고 상한제 피한 과천 0.97% 상승했고요. 부산 2년 2개월 만에 오름세로 올랐고요. 유동성이 풍부하고 신축 아파트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지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하고 조정지정상 해제에 따른 혜택 어디로 있다? 부산 광역시하고 과천만 이렇게 해당된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지역주택조합 탈퇴 쉬워진다고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을 법사위 통과됐는데요. 가입신청 차례에도 예약금 안 내고 주택공급 광고 2년간 보관 업무가 있고,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조합 가입자가 한 달 안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고, 조합원 1주 이내 반환해야 되고, 조합원은 조합 권리보호를 위해 연간 자금 운용 계획과 자금 집행 실적 등을 자료를 매년 지자체에 제출해야 되고, 사업주체가 주택광고를 하면 광고 사본을 지자체에 제출하고 2년 이상 보관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지역주택조합이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지역주택조합 특징들에 대해서. 그런데 많은 것 중 이제 하나가 추가 분담금 조항이죠. 추가 분담금 막 없다고 말하고, 근데 없을 수가 없죠. 세상에 공짜가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조합 아파트 한다고 했는데 조합 아파트가 분양 가격을 뭐 책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은 내가 발주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발주자가 돼요.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 발주를 하고 현대건설이 시공을 해주고 여러분이 분양자야,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주야,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주택 한 채를 내가 100평짜리 땅에다가 50평 주택을, 40평 주택을 지어주세요. 현대건설한테 발주를 낸 거라고, 한 채를. 이렇게 계산하시면 현대건설이 집 한 채를 안 지어주겠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건설회사나 목수한테 지어달라고 하겠죠. 이것인데, 여러분들이 땅이 100평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땅을 100평 가지고 있고, 옆에 친구도 100평 가지고 있고, 옆에 친구도 80평 가지고 있고, 뭐 40평 가지고 있어. 쭉 모아가지고 3000평 땅을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뭐 예를 들어서 1200채를 동시에 공급한단 말이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돼요?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고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사업이 이제 뭐 1200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1200명 모집이 안 되니까 지짐 이 1200명 모집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 한 뭐 2년이나 이렇게 계획 짜고 자금 계획을 뭐 세우실 거예요. 조합장 하신 분들이. 그러면 그 2년 만에만 조합은 구성되면 1년 만에 되면 예를 들어서 돈이 남아들기도 하겠죠. 집행 비용이. 그러면 도리어 분양자들한테 돌려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 절대 안 돌려주겠죠. 어떻게든지 뭐 광고비라든지 뭐 어떤 집행비용으로 부풀려서 쓰고 없다 이렇게 털어버리겠죠. 근데 이제 그나마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어떻게 되죠? 이 사업이 2년 만에 끝날 줄 알았던데 3년 가보고 4년 가보를 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 조합장하고 그 조합 중에서 집행부, 그다음에 분양 대행사 직원들 월급은 계속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당연히 부족하겠죠.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추가 분담금 걷어야죠. 추가 분담금이 없을 수가 없죠. 없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누가 세상에 공짜로 일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일해주고 돈 안 받는 건 없습니다. 봉사단체나 사실은 뭐 봉사단체도 봉사란 명목하에 다 이렇게 주죠? 지자체나 국가도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뭐 다 봉사 요원 뭐 이런 식으로 올림픽이라든지 무슨 행사할 때 지자체가 축제할 때 다 봉사 요원, 용어는 봉사 요원이야. 근데 그거 돈 줘요, 안 줘요? 근데 봉사 요원이라고 그 명칭을 붙이는 게 뭐야? 당신은 봉사원이야? 봉사하실 거지?
근데 내가 실비만 줄게, 실비를 밥값, 교통비 뭐 해가지고 얼마 줄게. 근데 밥값, 교통비 이런 것보다 훨씬 많이 주죠. 왜 그러겠어요? 근데 최저임금은 위반하고, 최저임금은 이게 근로로 보면 최저임금 위반이니까, 근데 최저임금보다는 적게 주면서 밥값이나 교통비보다는 더 주는, 그 계산해서 더 주는. 그래서 최저임금법은 위반하는, 최저임금 피해가는, 이런 다 꼼수 부리는 거잖아요. 다 꼼수예요.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초기 전세값 자극 부작용. 법무부가 발주 연구용역 결과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 때 집주인 첫해 2에서 21% 올려 손해매 우려 가격 전가 시도하고 신중한 검토 거쳐 시행해야. 유형은 최소 임대기간 2+2 청구권 1회, 최소 임대기간 3+3. 이번엔 또 이 소리 처음 들어보네요. 예. 2+2는 지금 임대차 계약이 2년이잖아요. 2년. 그래서 자동방으로 2년간 또 1회에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최소 임대 기간을 이제 이 정부에서 아예 3년으로 해가지고 한 번 더 청구해서 6년짜리를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손해본 사람들은 누굴까요? 공인중개사들일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들은 뭐 초토화될 것 같네요. 공인중개사 계속 폐업하고 있는데 계속 폐업해요. 공인중개사들은 뭐 적폐 세력이니까 뭐 폐업해도 뭐 상관없고, 이제 이런 이제 낸 거라, 여기 정부는 지금도 뭐 계속해서 단속하고, 망해가도 상관없다라고 계속해서 단속 뭐 하는 거니까, 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임대업자들이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3년치, 4년치, 6년치 금액을 한꺼번에 부르면 되니까. 근데 이제 자금 여력이 그 약한 이제 임대사업자나 건물주들은, 여기 그 시세대로 또 뭐 내줘야 되고, 그 시세가, 뭐 미래의 6년치나 5년치가 또 지금 현재 시세로만 받아야 되는 뭐 그런 문제는 있겠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가격을 많이 못 오르게 하려고 할 게 그런 취지인 거는 같고요. 근데 봐보면 대체적으로 이미 통계에 뭐 나와 있었던 거죠. 이런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고요. 극심한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제도를 함의하게 되면은 초창기 때 극심하게 도리어 가격이 폭등 현상이 벌어지고, 그 돈을 준비 못한 이제 임차인들은 더 악주거직원으로 쫓겨나가는 거고, 여력이 된 또 임차인은 쏘쏘하게 그냥 뭐 투덜투덜 하면서 올려주고, 그냥 적응할 것이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복골복일 것 같습니다. 이법 논란 없애자 한남 3구역 재입찰 하나. 한국경제신문이네요. 조합건설사 움직임 촉각. 가련 1구역 옥수 한남 하이치도 재입찰. 시공사 선정 리스크 선제 대응. 한남 3구역 3사 모두 문제 소지. 1,500억 원 보증금 몰수 등 부담. 서울시 재입찰 땐 제재 안 할 수도. 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리스크 털고 가는 게 유리. 뭐 이렇게 잡혔습니다. 한남 3구역은 5,816가구. 공사비 입찰 보증금 1조 8,800억 원이고요. 재입찰 서류 정부 위법성 조사하겠다 하는 거고, 가련 1구역 4,116가구, 공사비 9,200억, 조합이 특정사 입찰 무효 결정 했네요. 한남 하이츠 790세대 3,400억 1차 입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스크 털고 가는 게 유리.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원평구 가련 1구에서 재개발 옥수동과 한남 하이츠 재건축의 재입찰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두 현장 모두 1차 입찰에서 제안 내용이 위법 가능성이 제기된 사업장들입니다. 가련 1구역 지난달 11일 입찰에는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이 참여했는데요. 조합은 설계도면 누락 등 문제가 있다며 현대건설 자격들을 박탈해 재입찰을 추진 중입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를 선정한 뒤 설계안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 일정이 더 많아 늦어질 수 있다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문제의 소지를 최대한 일찍 해소하고 가자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 바람직. 공사비가 2조 원에 육박하는 시공사들이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남 3구역 역시 다음 달 15일 예정된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조합과 시공사 모두 큰 피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공사들은 1,500억에 달하는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합니다. 이거 또 쉽지 않겠는데요. 몰수당하고 있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아요. 1,500억이 무슨 이 이름입니까? 1,500억이 아니라 1조, 시공사들은 1조 5천억, 이거 오타 내놓은 거 아니에요? 1조 5천억이 아니라 1,500억이죠. 오타를 내놨네요.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 따르면 시공사는 규정 위반 시 입찰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입찰 규정 보증금은 조합에 귀속하고 조합은 사업 지연 걱정을 해야 할 보증금 몰수당한 건설자들의 소송에 나서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도 규정대로 조치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히긴 했지만 시장 올라가 부동산 경기 위축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각계 전문가와 협동조사팀을 꾸려 지난 4일부터 이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고요. 15일까지 행안회가 마치고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미 다수 위법사항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전에 참여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기존 설계안을 10% 이상 바꾸는 혁신 분양가, 혁신 설계도는 도정법에 금지하고 있는 재산상 이익 등의 제공을 약속한 행위나 시공사 과장 광고로 볼 수 있다면 건설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분양가를 보장하겠다고 한 건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아차 가입한 지역주택조합 탈퇴 가입하나 쉬워진다. 이거 이미 말씀한 거라 생략하고요. 조정 풀리자마자 부산 3개구 아파트값 날았다. 이거 제목 잡혀졌네요. 치솟는 부산 아파트가 해운대구, 수영구, 이게 가격이 그 다음에 동래구 이렇게 세 군데 3개구가 가격이 지금 엄청 치솟고 있네요. 침체를 거듭한 부산 아파트값이 2년 2개월 만에 상승세 들어섰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전면 해지되면서 매수세가 풀리면서 서울 강남 상구는 분양가 상한제 핀셋 지정에도 20일째 연수 상승했고요. 갑자기 또 서울 얘기가 나와버려서 지난 조정 대상 지역에서 벗어난 해운대구 동래 수영구가 상승세를 이끌었고요. 이번 주 해운대 아파트값이 지난 주보다 0.42% 급등했고요. 전주 0.0 대비 상승폭이 대비 컸습니다. 동래구와 수영구도 각각 0.27, 0.3 올랐고요. 이들 지역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부동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조정 묘 풀어주면서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호반 서밋 금다 2차 청약 경쟁률 1.2대 1 뭐 이렇게 나와졌네요. 이제 미분양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경우 통상 미분양 많이 납니다. 전부 다 계약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도 또 시간이 흐르면 선착순으로 해서 분양이 다 쳐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검단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그 호재로 이렇게 뭐 이제 분양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하철은 한 뭐 10년 뒤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이상 부동산 읽어주는 신문 전국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